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2021년은 작년이었죠. 네, 제 머릿속에는 이미 21년은 다 지워졌습니다. 작년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1년이. 네, 22년 제가 한번 21년 제대로 다 못 도왔던 춤을 제대로 한번 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래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딱. 정말 정신없이 갔어. 오늘도 좀 뭐 상승의 특징은 없는데요. 하락의 특징이 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 맞죠. 빠진 거 배당 정말 주식- 무섭게 받았어요. 야, 무슨 배당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빼? 좀 심하더라. 네, 그쵸. 진짜. 뭐 오른 업종은 뭐 운수창고, 섬유의복 정도였고요. H&M, 대한해운 이런 해운주들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진 것들은 이제 보험, 통신, 증권, 금융업종 이렇게 배당 많은 주들이 딱 이제 배당 많이 주식들. 받았어요. 보험주는 미친 듯이 빠졌더라고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뭐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코스피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1.36% 배당락이었으니까 한 0.5% 정도 오른 거지. 예. 네,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그 양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3조 원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오늘 다 샀죠. 예, 오늘은 그래, 뻔해. 또한 3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코스피 1조 거리. 8천억, 코스닥이 1조 1천억. 네. 근데 어저께 3조 원 정도 매도한 게 역대 최대 규모이더라고요. 가장 많았던 그 전의 기록이 올해 2월 달에 양시장 합해서 2조 1200억 정도 매도한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어제는 3조 원이나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오늘 다시 그대로 매수를 했고요. 그걸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돈 벌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써. 틈새에 항상 내놓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금 안 내려고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회가 되게 좋았던 주식들도 꽤 있는 거죠. 오늘 보시면 개별 주식들 중에 어제 샀으면 배당도 먹고 오늘 가격도 안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좋은 거지. 네. 이 연환산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진 거니까 배당 수익률이 연환산 되는 거니까. 네. 네, 오늘 근데 아시아 시장 다 빠졌습니다. 일본은 0.5% 하락, 홍콩 1% 하락, 상해도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도 조금 빠졌고요. 야, 또 빠졌어? 금리요? 중국? 중국이요? 예. 야, 진짜 대단하네. 맨날 빠지네, 쟤들은. 네, 중국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운수창고 업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H&M을 460억 샀고요. 대한항공도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업종은 제일 많이 팔았는데요. 삼성증권,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이런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많이 팔았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네, 오늘 근데 이 코스피 0.9% 하락한 건 생각보다 좀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 거래소가 요거 계산을 했는데 네. 1.4% 정도 코스피가 하락해야 그렇죠. 이제 배당을 고려하면 본전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항상 이 배당락 지수보다는 덜 빠지긴 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0.9%로 한 0.5%포인트 정도. 오른 거예요. 네. 네, 오늘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오른 거죠. 네. 코스닥도 0.4%대 정도 하락을 해야 본전인데 오늘 조금 플러스 났으니까요. 예, 배당락 지수보다는 좀 양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해운주, 항공주 다 속해 있는데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변수가 많긴 하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항만의 물류 적체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H&M 같은 이런 아시아 해운사들이 특히 선박의 한 80%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선박이 몇 %나 되는지 요 나타내는 비율이 선박 정시율이라고 하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H&M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주요 선사 평균이 24%인데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한 80%가 넘었거든요. 81% 정도 됐는데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뭐 운임 상승이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만약에 이 전망이 맞다면 H&M이 지금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는 되돌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조선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선주. 이런 정도까지 그 해운 운임 주가가 좋다면 네. 그동안에 이제 잘못될까봐 발주 안 하고 있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발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머크까지 발주를 한다면 이건 대박인 거죠.
머크가 발주를 계속해야 된다면 머스크요. 네. 아 머스크. 네. 네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 네. 네. 아 머스크라고 저기 어디야 유럽에 네. 덴마크인가? 세계 1위 선수. 세계 1위 선수하고 치킨 게임의 왕자예요. 치킨 게임 왕자들인데 걔네들까지 계속 주문을 낸다면 다른 회사들은 뒤따라서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임이 올라가겠죠. 머스크는 상당히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그래서 운임이 조선 신조석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그 수준은 이제 플러스 나는 수준이니까. 예. 한번 이제 2022년에는 조선주도 편입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 정시율이 HMM은 한 20%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머스크는 또 1위라서 그런지 한 40%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떼돈 버는 거지. 네. 떼돈 버는 거야. 여기 운임도 좋은데 선박 정시율도 이렇게 잘 나와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떼돈 버는 거야. 머스크는 무서운 그쪽에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운업계의 삼성전자. 네. 치킨 게임의 왕자. 네. 오늘은 또 항공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오늘 진에어가 5%, 아시아나 4%, 에어부산, 대한항공, 제주항공이 3%대 상승했고요. 네. 시티웨이도 2% 올랐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항공화물 급증으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 50% 이상 네. 상회할 것이다. 예. 대폭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했고요. 항공화물 성수기 물량이 좀 증가한 반면에 화물 공급은 많이 부족하면서 운임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시아나 이 합병권이 공정위 심사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네. 1,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우려 요인이었던 이 두 항공사의 운수권 일부 회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좋네. 그러면 이익을 유지하는 거니까 향후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중국에서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낸드 대부분을 생산을 하는 이 시안 공장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그간에 좀 나왔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임직원 안전을 고려해서 시안의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발표를 해서 생산 라인 규모가 좀 축소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22일에 이제 시안성이 봉쇄가 됐는데요. 이때 이후로 가용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생산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도시가 봉쇄되다 보니까 직원 출퇴근도 어렵고 물류 반입도 차질이 커서 생산 라인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시안 공장은 삼성의 낸드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공장이죠. 오늘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배당 고려하면 네. 떨어진 건 아니죠. 예, 배당 따지면 떨어진 게 아니고 저거 떨어지면 진짜 낸드 가격 올라가면서 의외일 벌어지겠네요. 자, 우리가 아마존이야. 당신이 아마존이고 저가 애플이야. 자, 낸드 가격 이렇게 되면 낸드 40% 공급 20% 줄어들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쵸. 네. 가격 10% 비싸게 받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빨리 하겠죠? 네. 방금 아마존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네. 예. 네. 네, 연극까지 하네요. AWS. 네, 그리고 패키지 기판 업체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기술은 계속 난이도가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FC BGA 단가가 30% 상승을 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이 패키지 기판의 공급 부족이 2026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 시장도 연평균 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패키지 기판 업체에 납품하는 이 소부장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요즘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이 솔더블 생산하는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8% 상승했고요. 참. 야, 또 솔더볼이 주가가 오르다니. 네. 그리고 이 FC BGA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인텍 플러스도 요즘 주가가 좋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7% 상승을. 인텍 플러스는 인텔에도 아마 납품할 거예요. 장비를. 네. 네. 그리고 아비코전자, 코리아 서킷도 3%대, 2%대씩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좋네. 역시. 네. 전기전자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은. 아무리 봐도. 이미 오늘도 전기전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전기전자 간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 안 하더라. 전기전자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전기전자 갈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역대급 실적을 역대급 기록을 쓴 이 FNF
오늘 섬유유복이 업종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 FNF가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네,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3.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MAB 굉장히 호실적이고 4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점포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389개에서 4분기에는 500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이 점포수 증가와 더불어서 단가가 높은 이 FW 시즌 제품 출고로 3분기처럼 오프라인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분할해서 재상장했거든요. 그 이후에만 2배 정도 이 FNF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3, 4분기 제로항이 옷이 비싸잖아. 두꺼운 옷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1월 달에는 이제 비수기로 넘어가겠죠. 여름 옷은 얇으니까. 근데 이렇게 브랜드 가치 높은 것들은 티 쪼가리 하나도 우리 양복 가격대고 그러더라. 어마무시하더라 진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세상을 저도 약간 잘 몰랐는데 네. 무슨 반팔 티셔츠 하나에 막 50만 원씩 하고 전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티가 없네. 티 쪼가리 하나 없어. 그러세요? 티가 없으면 티가 제가 없는 하나 인생이야. 사드릴게요. 싼 거 많습니다.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런닝 같은 거? 네, 괜찮습니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사업부가 드디어 매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야놀자에 팔리고요. 드디어. 네, 지분 70%를 2,940억에 매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야놀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이후 이제 2개월간 실사 이후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인수 대상은 이것도 물적 분할입니다. 네. 여행, 항공, 공연, 쇼핑 등의 이 전자상거래 부분만 물적 분할해서 요거를 매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돈은 인터파크 모회사한테 들어오겠죠. 네. 오늘 인터파크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니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끝난 이슈죠. 근데 2,940억 받으면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큰 현금이 들어오는 거라서 밖에 돈이 많다니까. 주식시장을 밖으로 공개를 해야 돼. 주식시장 자체를 어떻게 밖으로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 주식시장 내부는 무슨 이게 블랙홀도 아니고 맨날 너무 싼 가격에 거래돼요 지금. 네, 억울하죠. 아니 지금 너무 싸. 나 2019년 이래 지금 최고 싼 것 같아. 한국 주식시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한국 시장 되게 좋게 봅니다. 네, 너무 싼 주식이 너무 많아졌어. 지금 뭐 전기전자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뭐 조선도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도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계약 물량이 생산 능력의 20에서 30% 정도 초과한 상태고요. 이미 2023년 주문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계속 길어지고 있었잖아요. 11월 기준으로는 23주 정도가 그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3주면 얼마야? 4, 5, 25개월이네? 네, 그 5개월? 정도죠. 네. 세상에나? 네. 네. 이거 팔을까 그냥? 근데 실제로 파는 분들 굉장히 3, 많습니다. 4개월 잘 탔는데 3, 4개월 만에 팔면은 조금 아깝긴 하죠. 더 받고. 최근에 그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 네. 3년 넘게 타시고 네. 거의 한 2,000불 정도? 200불, 2,000불 정도만 2,000불 딱 손에 200만 보고 원, 파신 200만 분들 원. 그분 정말 잘 파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면 내년도에 판 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았을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은. 당분간 택시 타고 다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기 모델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EV6, 스포티지, 투싼, K8 이 모델은 대기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됩니다. 와, 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은 못 기다리죠, 솔직히. 차가 없을 경우에는 네. 힘들죠. 차가 제가 못 사실은 기다리죠. 3개월간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택시가 더 쌀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승용차 양평에서 모델. 여기까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아니 전철 타고 다니지 양평에서 여기까지는. 근데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나 이럴 때 차 운행하는 것보다 더 쌀 수 있죠. 서울 시내에 있으시는 분은 차 운행하는 것보다 택시와 가끔씩의 대중교통이 더 쌀 수도 있다는 거. 보험금, 차량 감가상각비, 기름값, 뭐 기름값 이런 거 내는 거 생각하면 그다음에 그 또 머리 신경 쓰는 거, 주차비 등등등 다 감안하면 택시가 조금 쌀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택시 진짜 많이 타면 보통 1,000에서 1,500만 원 탄다면서요, 1년에. 1,000에서 1,500만 원 택시 타면은 감가상각 해보세요. 비싼 차의 경우는 기름값하고 다 해봐. 그렇죠. 삐까삐까 보험이나 이런 거 한다니까. 생각하면 삐까삐까 한다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건 진짜 많이 타는 경우에 1000에서 1500이잖아. 좀 적게만 타면 네, 그렇게 이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가격 상승이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고,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보는데 이 신차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 네, 진짜로? 네. 몇 개월만 더 타고 한번 제가 한 거리 좀- 3개월 전에 봤던 좀- 것보다 네. 같은 매물인데 같은 똑같아. 조건 정도, 비슷한 조건의 매물인데 가격이 막 조금 더 올라오고 이런 차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6%나 상승을 했는데요. 차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OLED EX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유기발광 소자에 들어가는 이 수소 원소를 좀 더 안정된 구조의 중수소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이뤄진 EX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유기발광 소자를 적절하게 제어를 알아서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65인치 기준 이 TV 베젤을 기존의 6mm에서 4mm로 줄였습니다. 네. 이것도 뭐 2mm 줄인 거지만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많은 진보가 일어난 것 같고요. 네. 중수소를 쓰면서 원가 상승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 가격을 좀 다운시켰기 때문에 원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했고 패널의 공급 원가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 추정치가 지금 800만 대 정도거든요. 네. 네, 내년도에 이제 광저우 공장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 대까지도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이 다른 나라들과의 이 OLED 기술 격차를 좀 따돌리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년에 TV 생산 대수가 2억에서 3억 대예요. 1000만 대 해봐야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더라는 거. 네. 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벤더인 야스도 오늘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모니터 OLED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한 49인치나 55인치짜리로. 혹시 쓰고 계신 분들 한번 모니터로 쓰고 계신 분들 뭐 레이턴시나 이런 거 없으신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OLED TV를 쓰신다고요? 그렇죠. 모니터로 이게 좀 큰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쫙 봐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그 어떤 무기 아닙니까? 딱 펼쳤을 때 착, 오케이 아닌걸 이런 거 있잖아. 탁 15초 만에 나와야 되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